단 한 세대 만에 세계 질서의 변방에서 중심축으로 급부상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과거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 보던 새우가 아니라 이제는 시스템을 멈출 수 있는 핵심 스위치가 되었습니다. 2025년 미 뉴스앤월드 리포트가 발표한 세계 국력 순위에서 한국은 프랑스와 일본을 제치고 6위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 없이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 규모나 인구가 아닌 대체 불가능한 전략적 가치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킬스위치 국가라고 부르며 한국이 멈추면 전 세계가 멈추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서방 세계와 자유진영은 이제 한국을 단순한 파트너가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동맹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자원도 부족한 작은 반도 국가를 이토록 강력한 초강대국 후보로 만들었을까요? 그 비결은 군사력, 반도체 기술,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이라는 세 가지 강력한 기둥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세계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압도적인 방산 제조 능력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는 무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지만 한국은 유일하게 즉시 공급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나토의 최전선인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독일이나 미국조차 몇 년이 걸리는 무기 생산을 한국은 불과 몇 달 만에 해내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수십 년간 휴전 상태라는 특수한 안보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칼을 갈아온 결과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단순한 수출 상품을 넘어 자유세계를 지키는 거대한 병기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한국을 민주주의의 무기고 Arsenal of Democracy라고 칭송하며 그 위상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군사력만이 전부는 아니며 미래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 또한 한국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의 시대,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없이는 구글도 애플도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 패권 전쟁의 한가운데서 한국은 양쪽 모두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기술적 방패를 가졌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놀라운 변화의 구체적인 증거들과 세계가 한국을 두려워하면서도 경외하는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방위산업, 즉 K방산의 놀라운 실체와 그 배경입니다.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수준을 넘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속도와 가성비가 핵심 경쟁력입니다. 냉전 종식 후 유럽 국가들이 무장을 해제하고 공장을 멈출 때 한국은 밤낮 없이 생산 라인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는 이제 성능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독일제 무기와 대등한 성능을 자랑하면서도 가격은 훨씬 합리적이고 납기는 기적처럼 빠릅니다. 폴란드가 긴급하게 전차를 요청했을 때 한국은 계약 체결 후 불과 몇 달 만에 초기 물량을 현지에 보냈습니다. 이를 본 독일 관계자들이 우리는 몇 년이 걸리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며 탄식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생산 능력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처한 분단 국가라는 아픈 현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지난 70년간 완벽한 전시 생산 체제를 유지하게 만든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역설적이게도 이제는 세계 시장을 제패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같은 한국 기업들은 이제 글로벌 방산 시장을 움직이는 거인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 해군조차 함정 수리, MRO를 위해 한국의 조선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깨달았습니다. 당장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싶다면 한국에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것을요. 이것은 외교의 판도를 완전히 바꿨고 이제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 한국의 눈치를 봅니다. 우리의 힘을 지탱하는 두 번째 기둥은 바로 21세기의 석유, 반도체로 만들어진 실리콘 방패입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석유가 권력이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반도체가 곧 국가의 생명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휩쓰는 인공지능, AI 혁명도 한국산 고성능 반도체 없이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최고의 기술 기업들도 한국의 HBM 고대역폭 메모리를 확보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 독보적인 기술적 지위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한국이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확실한 담보가 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 일명 칩사에서 한국은 가장 중요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습니다. 미국은
설계에 강하고 대만은 비메모리 생산에 강하지만 메모리 분야의 절대 강자는 오직 한국뿐입니다. 이것은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일방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전략적 레버리지를 행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실제로 미국 텍사스와 중국 시안에 동시에 거대한 공장을 운영하며 양국의 신경망을 모두 쥐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중국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반도체 굴기를 외쳤지만 한국과의 기술 격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세 공정 기술의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한국 기업들의 초격차 기술력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반도체 생산이 멈춘다면 전 세계 스마트폰, PC, 데이터 서버는 그 즉시 셧다운 될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부드러운 곳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전 세계인의 마음을 훔친 문화 권력입니다. 과거에는 하드파워 군사, 경제만이 국력이었지만 지금은 소프트 파워가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결정짓습니다. 방탄소년단, BTS과 블랙핑크가 빌보드를 점령하고 넷플릭스 전 세계 1위 드라마가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오징어 게임이 보여준 파급력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의 성공을 넘어 한국 사회의 역동성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이것은 100년 전 서구 열강들이 아시아를 미개하다고 무시했던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파리의 10대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따라 부르고 런던의 냅에서 소주와 삼겹살을 즐기는 모습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유행은 단순히 노래가 좋다 해서 그치지 않고 한국 제품 전반에 대한 신뢰도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먹던 라면은 전 세계적인 품귀 현상을 빚으며 식품 수출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패션, 심지어 한국어 학습 수요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문화가 경제를 견인하는 낙수 효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이 과거 J-팝과 애니메이션으로 누렸던 영광을 이제는 K-컬처가 압도적인 스케일로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조차 한국의 패션과 화장법을 동경하고 따라하는 현상은 양국 관계의 미묘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었고 우리는 문화로 세계를 지배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이처럼 군사, 반도체, 문화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이 맞물려 돌아가며 한국을 대체 불가능한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둥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대한민국은 단순한 국가를 넘어 거대한 전략적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이 플랫폼을 파괴하거나 배제할 수 없는 구조적인 불가침 영역을 구축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킬 스위치 전략은 바로 한국을 건드리는 순간 자신들의 시스템도 붕괴된다는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의 공장들이 멈춘다면 당장 내일 아침 전 세계의 물류망과 정보망은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호 의존성은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발휘하며 평화를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한미 관계 역시 과거의 일방적인 수혜 관계에서 벗어나 이제는 대등한 파트너십으로 진화했습니다. 미국 내에 건설되는 수많은 배터리 공장과 전기차 생산 라인은 한국 기업들의 자본과 기술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 총수들을 국빈처럼 대우하며 감사를 표하는 장면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은 자국 제조업의 부활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핵심 퍼즐 조각이 된 셈입니다. 중국 역시 겉으로는 한국을 압박하는 척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한국산 중간재 없이는 완제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한국을 배제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중국 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고슴도치처럼 건드리면 찔리게 만드는 가시 전략이 경제 안보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시선 또한 복잡 미묘합니다. 과거의 우월감은 사라지고 이제는 경쟁자로서의 조바심이 느껴집니다. 디지털 전환에 뒤처진 일본은 라인과 같은 한국 플랫폼에 국가통신망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소니가 장악했던 전자시장의 왕좌를 삼성에게 내어준 지 오래고 이제는 콘텐츠 시장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탈특권위주의 흐름과 공급망, 재편, 프렌드쇼링 또한 한국에게는 거대한 기회입니다. 서방 국가들은 보안이 불안한 중국산 장비 대신 신뢰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의 제품을 선택합니다. 오지 통신 장비부터 원자력 발전소 건설까지 메이드 인 코리아는 이제 신뢰의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허브를 넘어 자유진영의 공급망을 연결하는 가장 튼튼한 허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광스러운 성취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냉정한 현실과 과제들도 남아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할 불편한 진실은 바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인구 소멸 위기입니다. 밖에서는 세계를 호령하는 초강대국이지만 안에서는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국방을 지킬 군인도, 공장을 돌릴 기술자도, 문화를 향유할 소비자도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2050년 이후에는 경제 규모가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화려한 성장의 불꽃 뒤에 타오를 연료가 점점 바닥나고 있다는 위기감이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또한 지정학적 위치는 여전히 우리에게 축복이자 동시에 가장 큰 저주로 남아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될수록 한국에게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강요하는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미국은 동맹의 의무를 강조하며 중국 봉쇄에 동참하라 요구하고 중국은 경제 보복 카드를 만지작거립니다. 여기에 북한의 핵 위협은 상수 컨스탄가되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우리 머리 위에 있습니다.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감과 분단 비용의 소모전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줄타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뒤바꾸는 놀라운 회복 탄력성, 레질리언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로봇과 자동화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로봇 밀도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은 단순한 기술력을 넘어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생존 본능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과 공존하며 생산성을 유지하는 미래 사회의 모델을 한국이 가장 먼저 실험하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인구 절벽 문제를 기술 혁신으로 극복해낸다면 전 세계 선진국들이 따라 배워야 할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외교적으로도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이제는 사안에 따라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명확성이 필요합니다.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게 만드는 슈퍼을, 슈퍼이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에서 그 가능성을 보았고 이것을 외교 안보 전반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한국이 지향해야 할 미래는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피보탈 스테이트로서 세계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리더십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 디지털 격차 해소 등 글로벌 이슈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되 우리의 몸값은 더욱 올라갈 것입니다. 한국인의 DNA에 깊이 새겨진 빨리빨리 문화는 이제 민첩성 에이즐이라는 세련된 글로벌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속도가 국가의 생존을 결정하는 시대에 한국만큼 빠르게 적응하고 변화를 수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새벽 배송이 일상이 되고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관공서 업무가 해결되는 초연결 사회는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드뭅니다. 이러한 고도화된 인프라는 미래 도시가 나아가야 할 표준 모델, 즉 스마트 시티의 완벽한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와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하나의 지능형 유기체로 연결하는 플랫폼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팬데믹을 거치며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갖춘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등극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검사소와 IT 기반의 역학조사 시스템은 전 세계 방역 당국이 앞다투어 벤치마킹했던 혁신이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이 얼마나 빠르고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개발도상국들은 과거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공여국으로 변신한 한국의 기적 같은 성장 스토리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한강의 기적은 이제 교과서 속의 역사가 아니라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전파되는 희망의 모델입니다. 우리는 물고기를 주는 일회성 원조 대신 물고기 잡는 법과 경제 발전의 노하우를 공유하며 진정한 친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대국의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성공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얻어지는 한국만의 매력 외교 자산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한국은 아시아를 넘어 그동안 난공불락이라 여겨졌던 서구권 주류 사회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오스카 재패에 이어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한국 문화의 깊이가 세계 정상에 도달했음을 선포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정서와 이야기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인에게 보편적인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한국어는 이제 변방의 소수 언어가 아니라 전 세계 힙스터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가장 트렌디한 언어가 되었습니다. 세계 각지의 세종학당에는 수강 대기자가 넘쳐나고 한국으로 유학 오는 것은 글로벌 인재들의 새로운 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공기처럼 사용하는 한글이 외국인들의 눈에는 가장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로 경이로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강력한 하드파워와 매혹적인 소프트파워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누구도 무시 못할 매력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위상은 국수주의적인 자화자찬이 아니라 냉철한 데이터와 외신들이 분석한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은 입을 모아 한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흥미로운 나라라고 평가합니다. 우리가 가진 킬 스위치는 남을 파괴하는 버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나를 건드리면 너희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평화를 유지하는 핵심 원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던 새우가 이제는 판을 흔드는 날렵한 돌고래로 진화했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주변국의 기분이나 눈치를 살피며 위축된 외교적 행보를 보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주변국들이 한국의 여론과 정치적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한국을 배우자는 목소리와 한국을 경계하자는 목소리가 뒤섞여 나오고 있습니다. 서점의 혐한 서적 코너가 줄어들고 그 자리에 한국 경제와 성공 요인을 분석하는 책들이 채워지는 변화가 감지됩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가깝지만 먼 나라에서 필요하지만 두려운 라이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선진국 시민으로서의 성숙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힘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짊어져야 할 국제사회의 의무와 역할도 무거워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기를 원하며 선진국들은 한국이 비용을 분담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잡한 요구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실리를 챙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고차 방정식 외교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위기를 넘으며 단단한 내공을 다져온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맨주먹으로 일어선 우리의 DNA에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단군 일의 가장 뛰어난 스펙과 글로벌 감각으로 무장한 최고의 인재들입니다. 기성세대의 땀과 눈물이 토대를 닦았다면 미래 세대의 창의성과 기술이 그 위에 거대한 성을 쌓을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이 그리는 미래가 곧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의 대한민국은 추격자가 아니라 덤불을 헤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퍼스트 무버가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킬 스위치는 세계를 위협하는 수단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피스 스위치. 한국이 안전해야 세계가 안전하다는 이 명제야말로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안보 보장입니다. 100년 전 나라를 잃고 슬퍼하던 작은 반도 국가는 이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식민지의 아픔과 전쟁의 참상을 딛고 일어선 이 역사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반전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작가는 바로 포기하지 않고 땀 흘려온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가장 위대한 자원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의 제품을 넘어 한국의 생각과 한국의 방식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바야흐로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대입니다. 당신의 여권이 가진 파워, 당신이 쓰는 언어의 위상이 그것을 매일매일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우리는 답을 찾을 것입니다. 늘 그랬듯이 말입니다. 세계 6위라는 성적표는 종착점이 아니라 더 높은 곳을 향해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일 뿐입니다. 일본이 우리를 견제하고 중국이 우리를 압박하고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지금의 상황을 즐기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중요하고 강력한 존재가 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강대국은 땅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가진 영향력의 크기로 결정됩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옛말처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매운맛을 보여주는 강소국 장셔고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도 대한민국은 세계 질서의 핵심 부품으로서 힘차게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대한 나라의 국민이라는 사실에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셔도 충분합니다. 일본도 그 어떤 강대국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나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세계의 중심에서 당당하게 빛날 대한민국의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